저희 사수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전남 행정부지사 명청환입니다. 전남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더 잘 사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뭔가 좀 처음 인상부터 에너지가 넘치고 네. 활기가 있으셔서 정말 앞으로도 정말 그 에너지 넘치는 정말 젊은 전남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전남의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데 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전남은 지금 합계 출산율은 0.96으로 전국 0.78에 비해서 높습니다만 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43년쯤 되면 현재 180만 4천 명인데 약 159만 명대, 160만이 아마 깨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가 특히 1년에 약 8천 명 정도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따른 뭐 경제적 유출도 저희가 네.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예.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염려가 되는데 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21년도에 GRDP가 저희들이 88조 원인데 네. 외부 여계로 유출되는 게 지금 약 2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합니다만 가치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청년 인구 유출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농수산업이나 그다음에 조선, 철강 이런 각종 산업에 있어서 네. 이 산업을 지탱해 줄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인구 유출과 경제적 유출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속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 청년 정책, 이민 정책을 아우르는 3급 규모의 전담 조직을 이번 1월 달에 서울 신설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 소멸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도가 가지고 있는 전 역량을 인구, 청년, 이민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네. 그 밖에도 이제 뭐 외국인 다문화 외국인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에 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농어촌 현장에 가면 계절 근로자분들, 그다음에 뭐 수산업 현장, 그다음에 조선 인력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주로 현황 조사라든지 단기적인 개선에 치우쳐서 진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유치를 하고 특히 중앙 정부에 이런 부분들을 이민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까지 같이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네네.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구 청년 정책관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지원팀이 운영되지 예.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고 또 네. 인구 청년 이민국 체제에서는 운영 방식이 또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4급 시스템에 인구 청년 정책관실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지원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민 정책과로 개편을 해서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 그리고 정주 여건까지 다 아우르는 다문화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된,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그다음에 이민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네. 부서가 신설이 됐었죠. 예. 예. 3급 산하에서 이제 4급으로 부서가 신설이 됐는데 4급에서 3급으로 된 거죠. 4급으로인가요? 예, 예. 제가 뭐 잘못 4급에서 알았군요. 3급으로. 예, 예. 그러면 어떤 그 변화가 있나요? 급만 바뀐 거 이외에도? 지금 4급 시스템에서는 한 개 팀이 그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면 네. 이제 3급 시스템이 되면 과가 생기고요. 과 네. 아래에 세부 업무를 담당하는 팀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보다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전국 최초로 지금 이 3급 규모의 인구 청년 이민국이 생겼기 때문에 네. 우리 도가 전 도의 역량을 이쪽 인구 청년 이민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어서 아마 최초로 아마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이제 타 시도에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될 수가 지금 있겠네요. 이렇게 만드니까 네.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취지라든지 네.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지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어떤 것을 잘해서 상을 타는 것도 자랑거리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좋은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모범적인 전라남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인구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또 시도를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정착을 위해서는 이 주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일 텐데 전남형 만원주택은 어떻게 이어가실 예정이실까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와 연결돼 있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주거 또는 거주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전남의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걸 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청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 게 우리 전남 지역의 화순에서 그렇죠. 예. 민간의 임대주택을 임대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22평이어가지고 요즘 청년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좀 규모 있는 주거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이런 있죠. 부분들이 네.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신축을 해가지고 네. 25평 그다음에 신혼부부에게는 34평까지 네.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35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 16개 구군을 일단 1단계로 해서 약 1,000호를 지금 공급하려고 네.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예. 이제 평수를 넓혀서 예. 20평대나 34평이나 공급을 하면 그런 대형 평수도 중소형 평수도 10,000원에 공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우리 지방 소멸 기금하고 도비를 합쳐서 약 2,800억 정도를 들여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신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임대를 할 때는 평수와 상관없이 전체를 다 10,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네. 10,000원 주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4+2라고 해서 6년 정도 임대를 무상임대가 10,000원 임대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은 4+3+3 해서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LH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약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네네. 10년 동안 계산을 하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네.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전략을 해서 아마 청년들께서 다음에 자기 주거를 장만하는데 아마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런 또 비용을 아껴서 창업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예. 이제 소화를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요. 근데 네네. 타 지역에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데 혹시 타 지역에서 문의가 들어온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이 정책도 마찬가지로 네. 중앙정부 특히 행안부, 국토부 이런 데서 어. 관심이 많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요청하는 것은 전남도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지방소멸 위기 1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기는 합니다만 정부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전국의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좀 마음 놓고 좀 주거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정한 지방 소멸위기 또는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중앙정부에 계속 국가 정책화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정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인구 유입에 관해서 또 유출에 관해서 저희가 또 논의를 했었는데 인구 유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 공간도 필요하지만 또 네. 복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의료 부분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전남 의대도 없고 의료 상황이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약간 물고 물리는 거죠. 네. 의료 현실이 좋고 의료 능력이 좋으면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의료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 전남입니다. 네네. 그런 결과로 인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 현실이 아주 열악하죠. 헌법상에 있는 권리가 생명권하고 건강권인데 우리 전남은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서 중증 응급 외상 환자들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전남은 48.9%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놓고 볼 때 전국 평균이 2.1명, 그다음에 수도권은 3.4명 정도 되는데 전남은 1.71명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금 약 30년 전부터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을 해 주십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도 현재 18년 동안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증원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을 포함해서 35년까지 약 10,000명 정도를 늘리겠다고 하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환영을 하고, 네. 저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의대가 아예 없는 전남도에 대해서는 의대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26년이나 27학년도 정도에는 약 100명 규모 이상의 의과대학을 신설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강력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정말 전라남도의 오랜 수건 과제이기도 합니다. 유치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30년 동안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고요. 다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오늘 지금 네. 또 그와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의대 증원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조만간에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뭐 증원만 그리고 또 의과대 설립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거나 뭐 이 대학의 총장님들이 움직인다거나 그런 대학들이 있을까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각각 자기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다 보니 네. 중앙정부라든지 정치권에서는 계속 전남 지역 안에서 두 곳에서 이걸 요청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네. 전남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모아주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양쪽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 그게 안 해주는 논리와 명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 이런 좀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포대 총장님과 순대 총장님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단일 의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시고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그 캐나다에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사례를 같이 벤치마킹을 했고, 캐나다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 단일 의대의 방안을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고 이번 기회에 꼭 신설해 주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죠, 지난 1월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캐나다의 한 의과대학을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뭔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오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그 북쪽의 노던 온타리오 지역이라고, 거기도 이제 우리 전남하고 의료 현실이 비슷한데 네. 약 1,000km가 떨어져 있는 두 대학이 공동 단일 의대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신청을 했고, 네네. 2002년도에 공동 단일 의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800명의 의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의대가 좀 의미 있는 것이 이렇게 단일 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약 80% 이상이 자기 지역에서 그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모델을 저희들이 지금 잘 정리해서 네네.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공동 단일 의대 방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번에야말로 정말 우리 지역에 국립의대가 꼭 신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엔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관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남해안 관광 문화벨트를 추진 중인데 남해안 지역의 관광을 아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요.
그 이제 수도권은 면세점도 있고 관광자원, 문화자원도 풍부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합니다만 수도권에 대비해서 남북권은 관광자원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엮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남북권 관광개발 사업이라고 기존에 계속 주장을 해서 문화부하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6,800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광주, 전남,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그래서 부울경까지 5개 지도가 함께해서 문화부에 건의해서 작년 말에 약 3조 원 규모의 남북권 광역 관광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일단 시작점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보고 싶은 곳, 뭐 담양이라든가 장흥 마을을 소개를 했는데 네. 이제 남해안 벨트로 묶은 것이 3조 원이고요. 전남 쪽이 한 1조 원 그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예. 전남 어느 곳이 이제 개발이 되고 관광지가 조명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3조 원 사업 중에서 전남 사업이 56개 사업 1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5개 시도가 관련이 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 전남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저희들이 지금 권역을 크게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으로 나눴을 때 남서권하고 남동권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러니까 나주의 해남의 글로벌 수상복합 공연장, 네. 그다음에 남도 고택 달밤 스테이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있고요. 순천 갯벌도. 예, 갯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바다 자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중권은 곡성 광양 구례 워케이션 관광 스테이라든지 섬진강 관련된 것들도 있어서 네. 저희 지역이 다 고루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그 바닷가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정말 네.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관광객 또 해외에서도 많이 관광객들이 유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요. 일단 네. 예산 지원이 계획이 돼 있으니까 더 큰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남해안의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이제 전남의 도로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영암 아우토반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남의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여수 세계박람회라든지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때마다 네. SOC를 많이 확충을 해서 현재는 4통 8달 어느 정도는 확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서북권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은 지금 세계박람회라든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같이 성장의 기폭제가 좀 있는데 서북권은 네.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광주에서부터 영암으로 오는 데를 독일에 있는 것처럼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영암 아우토반 건설을 좀 제안을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지역 공약에 좀 반영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올해 국가 예산에 용역비가 3억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좀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목포와 무안에서는 전남형 트랩이 또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광주에서 영암까지 약 47km 구간은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으로 설계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포까지 이어지는 약 16km는 기존 도로나 해상 교량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남악 또는 무안 신도시로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남형 트램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부에다 지금 설명을 한 상태고요. 이것들이 되게 되면 무제한 속도를 즐기는 세계적인 마니아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실증하고 실험하는 어떤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부에 설명을 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교통망인 만큼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개통이 된다면 본방을 보자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민들 그리고 우리 사수님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지금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나눴고요. 의대 신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남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전남 국립의과대학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경제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리겠습니다. 네. 자, 가시기 전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의 해를 선포를 했는데 그것도 야심차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용어 자체를 제가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가지고 오셨길래 제가 용어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의 가장 1번 주자가 전남인데 네. 그것이 국가 소멸 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정책들을 우리가 올해는 해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전남은 인구도 줄어들고 소멸할 수 있는 위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의 해에 걸맞게 전담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인구 청년 이민국뿐만 아니라 뭐 농정, 수산, 관광 등 여러 전 부서에서 다 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소멸 위기를 늦추든지 소멸 위기를 대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찾아오는 전남 그리고 또 활성화가 넘치는 전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